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저희가 지금 새롭게 또 3부를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7번째 영입인사 관련해서 실물경제 전문가인 이용호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가치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하고 선택한 정치의 길. 그가 보여주고 싶은 정치의 길 위에서 경제혁신 드라이브는 뭐냐. 이걸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용호 대표 직접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호입니다. 저는 대표님이 사실 이렇게 멋지게 생기신 분인 줄 모르고 되게 약간 공부 많이 하신 새님 스타일이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책을 좋아해서 그런 얘기는 제법 듣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눈썹도 아주 부리부리하시고. 자, 이제 제가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아시안 뱅커 선정 최우수 디지털 은행 카카오뱅크를 이끌어온 이용호 공동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하고 특히 100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도 모두 내놓고 민주당에 입당한다더라. 한국 정치에 거의 없던 금융 전문가를 민주당이 영입한 거는 좋으나 경제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뺏긴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반응이 주변에서 어땠을까요? 처음에 당연히 많이 놀라죠. 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냥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당신 같으면 가서 한번 해봐라. 한번 변화를 이끄는데 힘을 보태봐라. 이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참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요. 기회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 받은 혜택을 이제는 좀 사회에 돌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누가 공부 좀 못하면 알려주고 이런 거를 평상시에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 건 전 이제 경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경쟁의 결과에서 저도 항상 거의 승자였지만 그 결과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 그 두 가지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러니까 좀 더 뭘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키우실 것 같은데 갑자기 정치에 뛰어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의 문제고 네. 그 제도를 잘 만드는 거는 또 입법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제가 그동안 실물 경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어떻게 입법할 거냐 이런 분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입법이나 이런 게 잘 못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 사업 구조나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신 건가 보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저라면 정책을 봤을 때 이건 이런 의도로 한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원인은 굉장히 디테일한 데 있는데 그 디테일한 거를 같이 보면서 정책을 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하잖아요. 경제 정책이든 무슨 정책이든. 그럼 그런 거 보시면은 참 답답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셨겠어요? 좀 했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 저는 방향이 맞다고 보면 네, 방향은 맞는데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주 52시간일지 최저임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네. 그 전에 있어야 될 게 아마 주휴 근무상을 이제 산입할 거냐 말 거냐. 오히려 그게 먼저 순서가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이게 마찰이 좀 적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고민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정책이 사람들에게
그 어떤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한 다가가기 위한 약간 그 순서적이고 예. 아주 세밀한 그냥 디테일한 부분 몇 개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시끄러운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다. 예. 아, 그럴 수 있겠군요. 저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처음 뵙습니다. 저도 오늘 대표님을 한번 대표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고 있는 게 이제 이거죠.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하고 원래 올해까지 근무하시면 이거를 할 수 있는데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면 100억 원 가치를 포기하는 거가 되는데 100억을 버리고 정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10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뭐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가치. 저는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는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만든 모양이라고 봅니다. 그걸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만 편하게 있으면 되느냐. 그 책임을 공감하면서 바꿔야 된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가 어떤 주식을 조금 더 많이 갖냐, 조금 갖냐,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하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갈등이 이렇게 많이 증폭되어 있는 거를 조금 해소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이제는 나는 그런 쪽에도 신경 쓸 때다. 예. 그런 생각 하셨다는 네. 거죠?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결국 나라도 들어가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었죠.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출발을 하셨고요. 또 동원증권 상무로 금융업계에 들어오시고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 등을 역임하시면서 20년 이상 금융 분야의 경력을 쌓아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경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남은 게 경제를 좀 더 부흥시키겠다는 뜻일 텐데 대표님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이제 경제 개혁 역할 모델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경제 모델 같은 게 있으십니까?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혁신을 하려면 제가 입당할 때도 했었지만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됩니다. 네거티브 뭐요?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아, 예. 우리나라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막 쭉 적혀 법령상으로는 다 해야 될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현상은 법령에서 주어지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 30년 전부터 체질 전환을 하려면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만 하지 말고 나머지 다 해라. 그렇죠. 예. 근데 다 했을 때의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 책임은 아주 큽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우버 이렇게 그냥 하면 그건 알아서 하세요. 네네. 그러고 한 다음에 그것이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피해를 입혔을 때 회사가 그만둘 정도의 과징금이 때려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규제를 완화해주고 책임을 같이 해주는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기업계나 경제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데 그 규제 완화는 규제는 다 풀어달라. 네, 그렇죠. 근데 책임자죠. 책임은 이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사법 체계나 제도에 도입해 나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어떤 법에서 A는 A 해라, 뭐 A는 하지 마라, B 하지 마라, C 하지 마라 이렇게 그 규정이 나열되는 거하고 네. A 뭐뭐 해라, B 해라, C 해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하고 실제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너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할 수 있는 걸 더 범위를 많이 만들어준다. 많이 만들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네,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굉장히 과중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배짱도 있어야 되고 구조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야 되고 국가 지원도 되어야 되고 막 이게 복잡한 게 많네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낀 점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주장은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가병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그 공인인증서를 안 쓰고
거래를 하거든요. 네. 했을 때 처음 나왔던 얘기가 공인인증서를 안 쓰고 했을 때 잘못되면 보안 이런 거요? 예,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회사가 책임지자. 근데 만약에 공인인증서를 딱 쓰게 되면 규정상 정부가 주어졌던 법령에서 했기 때문에 회사는 면책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책임지자고 그러는 순간 직원들도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는데 그런 걸 이건 우리가 책임진다. 잘못되면. 그러면서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 분들 관련해서 또 얘기하는 게 규제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규제를 푸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정말 본질적인 거 책임이 다 너에게 있다는 걸 알아라. 예.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은요. 이런 얘기 했던 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이 영입을 두고 인터넷은행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 그 문재인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은 기업 대표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건 부적절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 카카오뱅크나 뭐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 은행에서 부자면은 상당히 혜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적은. 그 지적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인가는 2015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네. 받았던 거고요. 저희가 오픈한 2017년 7월에 해서 그때 이제 했었고,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2018년 9월에 아마 네. 통과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발효는 작년 1월에 발효됐죠. 그렇죠. 네. 근데 카카오뱅크가 오픈하고 거의 1년이 지나서였는데요. 그때쯤은 저희가 이미 안착이 됐던 시점이고 네, 엄청 그렇기 빨리 때문에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건 회사의 일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산분리다 뭐다 정권이 봐준 거다 뭐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일단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본인이 하는 개인적인 정치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싫다. 그거는 예. 타당하지 않다. 예. 이런 얘기.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을 전국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게끔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리고 정의당은 뭐 3천만 원씩 주겠다 20세 넘는 사람에게. 자, 이 각 당이 내놓는 공약 중에서 우리 대표님께 연결되는 게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 까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돈이 들면 가능하죠. 이게 적당할까요? 적절할까요? 일단 여기서 출발이라고 보입니다. 출발이요. 요즘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게 연결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정보에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연결된 게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좀 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정보의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와이파이를 썼을 때 정보가 나갈 문제.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 와이파이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은행의 개인의 신용정보가 외부에 접근이 안 되게 그렇죠.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예. 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고 연결돼 주고 그다음 차단시켜야 될 것들. 이런 건 제도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제도가 어떻게 가능해요? 개인정보도 자기 정보의 자기 의사 결정권. 네. 내가 이걸 이렇게 쓰라고 했던 결정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선법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관련 법들이 전부 다. 예, 통과됐지만 그걸 또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연결시켜서 그다음에 뭐 시행령이라든지 그렇죠. 시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요, 8192 쓰시는 분께서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뱅크의 우리 이 대표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예전에 그 V3라는 백신 프로를 만들어서 막 무료로 나눠주면서 나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정치인이 아닌데도 정치에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카카오뱅크의 이 대표님 마찬가지로 경제만 쭉 해오시던 분이 또 갑자기 딱 뛰어든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비교가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비교되거나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뛰어난 분한테 저를 비교하는 건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랑요? 거의 그 병원하고 한 100m 정도 거리에 떨어졌었는데. 그러면 동창이신 거예요, 학교? 아닙니다. 동네? 네, 같은 동네였고요. 근데 안 대표님은 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있고 정치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정치지만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그마한 거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세상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면 좀 더 작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읽어나가는 게 내 스타일이고 안 대표는 좀 약간 크고 추상적으로 붉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죠. 붉은 정치하는 분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딱 보니까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 이후에 불공정한 관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창출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이거는 무겁고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그리고 한 40년 이상 쌓여왔던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IMF 위기 이후에 IMF 우리나라에 권고한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시장경제 원리. 그러니까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라는 거 하나였고, 그 다음에 게 뭐였냐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라는 거였습니다. 시장 원리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층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 나타나는 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감싸 안을까? 이 문제가 사회 안전망 구축이었습니다. 그게 김대중 정권에서는 사실 기초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확대라든지 하나씩 해왔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이 돈을 누가 낼까? 돈 내는 게 싫은 사람들이 생겼던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앞으로 해야 될 건 그 돈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내야 되고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하나씩 동의를 만들어내고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하나의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그게 두 개 같이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표도 필요하시면 내겠다. 언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서야죠. 알겠습니다. 마음이 뿌듯한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타다, 공유경제 플랫폼 타다 얘기하잖아요. 이 플랫폼 경제 관련한 정부 정책이 잘 됐다 못됐다 말이 많고 타다도 왜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말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타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보면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도전하면서 생깁니다. 그럼 기존 질서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고 어느 쪽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 타다 문제를 보면서 좀 안타깝게 여겼던 거는 타다뿐만 아니라 그런 공유경제를 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었는데 특히 타다 경우에는 나만 맞다. 다른 사람 틀렸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거기서도 방향이 그러면 한 걸음 반 걸음 나가려면 요 정도까지는 하고 좀 더 보면서 또 고쳐나가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실행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맞으니까 내 길로 다 따라와. 아니면 너 틀렸어. 이건 아니지 않을까. 기존의 사람들하고 손을 보조를 맞춰서 가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조금씩 나가고. 그러니까 반 걸음 앞서 나가야지. 멀리 그냥 그건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택시하고 타다가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택시 타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싹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런 점에 대한 약간 배려가 좀 그렇죠. 덜했다 이런 얘기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호 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